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질문은 그래요. 결혼식을 왜 안 해? 여기 지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결혼식을 왜 해라고 물어봅니다. 결혼식을 왜 해라고 물어보면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 하냐에 대한 답은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결혼식을 왜 하냐고. 저도 재밌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안녕하세요. 구호입니다. 오늘은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영상 켰어요. 노웨딩이라는 단어가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들려가지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는 노웨딩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뭔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키워드인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직접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노웨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존에 찾아보지 못했던 걸 제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즘에 많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노웨딩,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게 좀 드문 것 같아요, 아직도.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결혼은 무조건 한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혼식을 무조건 할 거라는 생각은 어릴 때부터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무조건 저는 결혼을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결혼식을 무조건 한다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조금 특이하긴 하죠. 결혼과 결혼식이 같이 일어나는 행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여자친구를 만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생각보다 결혼식에 뜻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연애 초반부터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고 나니까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 결혼식을 올리는 것에 대한 생각이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금 반골 기질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은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아직 안 한다고 하니까 저도 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결혼식을 이제 그럼 왜 해야 될지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질문은 그래요. 결혼식을 왜 안 해? 여기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결혼식을 왜 해라고 물어봅니다. 결혼식을 왜 해라고 물어보면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왜 하냐에 대한 답은 할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결혼식을 왜 하냐고. 저도 재밌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한번 경종을 울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부터. 그래서 결혼식을 왜 했냐, 지금까지 사람들이 왜 결혼식을 해왔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느 정도 그 결혼식을 하는 문화가 이제 자리 잡았던 거죠. 그럼 그 문화는 왜 자리 잡게 되었느냐? 언제부턴가 그냥 결혼은 결혼식이다라는, 결혼은 무조건 결혼식을 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잡혔는데 왜 그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왜냐면 저도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겠죠. 결혼식을 하는 그런 웨딩홀들이 많이 생기고 그게 되게 대중적이 되고 그런 분위기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뭐 광고라든지 주변에서 나도 너도 하니까 그 다음에 결혼식이 그때에는 굉장히 큰 행사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의 제한 자체를 되게 뭔가 온 가족의 행사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와 저의 여자친구는 결혼에 대한 큰 뜻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결혼을 해왔던 이유들이 하나둘씩 저에게는 결혼식을 해야 한다는 그 이유로서 설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결혼식을 하면은 장점이 있겠죠. 결혼식을 함으로써 뭔가 이제 좋은 어떤 결혼식을 하면 좋은 점,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직접 그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되게 결혼에 대한 어떤 결혼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특별한 날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별한 경험, 인생에서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경험이니까요. 근데 그 두 가지 정도 이후에 큰 뜻이 없다 보니까 더 이상은 하게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사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남아있죠. 제가 결혼을 하지만 저의 부모님이 결혼식을 하고 싶어 해요. 예. 그래서 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배우자나 본인이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랑 여자친구는 그런 뜻이 없었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남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생각이 조금 또 그걸 생각하니까 잘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결혼을 하는데 부모님이 결혼식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중요한 그런 결정권자인지가 갑자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게.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님이 지금까지 낸 돈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견을 어떻게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결혼식의 목적이 돈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좀 싫었어요. 그러면 돈 때문이 아니면 왜 부모님은 결혼식을 하고 싶은 건가? 근데 그게 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왜냐면 본인 결혼을 하는 당사자는 나인데 나의 결혼식에 대한 생각보다 부모님에 대한 결혼식의 생각이 더 중요한가라는 것에서 계속 질문이 생기고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은 결국 부모님 때문에 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90년대 생이니까 이 시대에 뭐 살았던 사람들 다 부모님 말 듣고 부모님이 보내주는 학원 다니고 부모님이 챙겨주는 거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다니고 마마보이들도 있겠죠. 뭐 그다음에 부모님 뜻을 아직까지도 잘 따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결혼이라는 행사에서마저도 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나의 뜻이 아니라 또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무언가를 되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질려버렸다라는 생각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더 결혼식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뭐 이걸 결혼식을 꼭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수록 이 결혼식을 더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점점 이제 드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그런 것들을 투자할 만큼 제가 결혼식에 대한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가장 컸고요. 저와 비슷한 생각인 여자친구도 저랑 비슷한 생각인데 되게 잘 만났다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천생연분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아주 생각할수록 잘 만났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다행히 부모님들이 그런 것에 크게 저의 뜻을 좀 존중을 해줬어요. 뭐 돈에 얽매이지 않고 뭐 그런 돈을 내고 받는 거에 대한 생각을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께서 다행히 저희는 저희 의견을 많이 존중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 말고 제 친구나 직장 동료나 친척들의 반응도 되게 다양했죠. 일단은 어느 사람도 일단은 잘 믿진 않았어요. 너처럼 그냥 평범하게 뭔가 특이사항 없이 자라온 아이가 왜 결혼식을 안 하는 선택을 하냐라는 것에 대한 살짝의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짜 안 하냐라고 끝까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왜 안 하냐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럼 부모님은 뭐라고 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았는데, 일단은 친구들의 생각은 저랑 비슷한 생각이 많아요. 안 하고 싶다, 안 해도 된다, 근데 했다라는 반응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결혼식을 안 한다고 그걸 말했기 때문에 어떤 저에 대한 공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뭔가 그런 너의 생각을 존중하다라고 표현을 한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자기도 결혼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하게 된 건지까지는 다시 그걸 물어보진 않았어요. 지금 얘기해보면 그런 것도 물어볼 텐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방에 혼자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았고요. 그런 공감을 해주는 친구들은 꽤 많았어요. 네, 꽤 많았고 제 여자친구가 결혼식에 대한 큰 뜻이 없다고 하니까 그걸 부러워한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라고 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 또래는 실제로 결혼에 대한 결혼식에 대한 그런 큰 뜻을 뭔가 부모 세대님만큼 확고하게 결혼은 결혼식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드는 비용에 대한 그런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 어, 바가지를 씌워가면서 돈을 지불하고 싶은 마음도 크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결혼식을 하고 싶은 만약에 제가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더라도 그걸 생각하면은 하고 싶었던 결혼식도 안 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친구들의 반응은 그랬고 이제 부모님은 놀라죠. 이제 일단 놀랐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한 2, 3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혼식을 안 할 것 같다. 근데 3년이 지나고 결국에 안 하냐라는 반응이에요. 진짜 안 하냐. 그 1년, 2년, 3년, 365일 곱하기 3,0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점점 1000일, 900일 남았어. 결혼식이 800일 남았고 700일 남았고 600일 남았고 500일 남았는데 결국에는 진짜 결혼식을 안 하냐, 안 하냐, 안 하냐, 안 하냐, 안 하냐, 안 하냐. 결혼식 진짜 안 합니다. 그렇게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올해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그 하기 얼마 전까지 결혼식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진짜 안 하니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장 동료들이나 지인들도 이제 있을 텐데 보통 지인들은 이제 돈 관련해서는 얘기 많이 하세요. 부모님이 뿌린 돈이라고 일명 표현을 하는데 부모님이 뿌린 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뿌린 돈은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들었고 크게 상관없다고 하시면은 집이 잘 산다라는 이야기로 가더라고요. 돈이 많다라는 이야기로 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고정관념도 조금 좀 피로감을 느꼈어요. 그런 그게 이제 농담일지 아니면은 진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결혼식에 대해서 그 뿌린 돈에 대해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자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다 유머로 넘어가면서 그거를 부자라고 표현하는 방식이 퍼져 있는 건지 대한민국 사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도 좀 많이 질린 것 같아요. 그런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결혼식에 가서 축하하는 의미로 돈을 준 것이 그냥 축하의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돈을 받겠다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도 질리고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도 질리고 그것을 왜 꼭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많다는 것도 질리고 나는 그냥 축하해 준다라는 의미로 계속 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축하하니까 주는 돈이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것도 이상해요. 축하한다고 돈을 준다라는 것도 어떤 정해진 건 아니니까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많은 친구들의 결혼식을 갔지만 대기업 친구들의 결혼식에 가면 대기업 친구들끼리 20만 원씩 30만 원씩 내자고 하면은 제가 거기서 이제 나는 돈이 없으니까 5만 원만 내게라고 하진 않았어요. 저에게 이제 순댓국 20그릇에 달하는 뭐 1년치 순댓국밥 그릇을 이제 가격을 친했던 친구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것을 나중에 받을 거라는 뭔가 그런 회수의 의미로 전달해 주지도 않았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아마 오래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받는 게 아직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가 언제 바뀔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바뀌지 않았구나 해서 제가 이제 막 그런 것들을 공식을 깨는 단계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단계에 있는 사람이구나. 언론에서는 노웨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아직까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분위기들로서는 노웨딩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가 쉽진 않겠구나. 그냥 이제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끼리 만나면 더더욱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에 바뀌진 않겠죠. 저 같은 사람이 계속 그런 관습들을 깨 나가면서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러면 이제 웨딩을 안 한다고 하면은 뭐 신혼여행이나 집에 대해서도 물어보긴 해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아직까지는 뭐 많이 듣진 않았지만 뭐 어디 살 거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돈이 뭐 엄청 부자는 아니니까 어디 살긴 살겠죠. 근데 이제 주거 형태가 당장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임시적으로 조금 그냥 둘만 있어도 충분한 공간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원룸은 아니지만 이제 뭐 1.5룸, 2룸 이런 데서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것에 대한 반응도 조금 신기할 수도 있겠다. 신기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결혼을 하면은 뭔가 다 준비돼서 나갈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네라는 시선도 느껴지고, 설령 준비할 수 있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그냥 원룸이라고 말하거든요. 일부러 좀 놀려주려고. 그냥 여자친구 원룸에서 그냥 시작하려고라고 하면은 일단 놀라요. 뭐 원룸 사회 초년생인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그쵸? 뭐 원룸도 있고, 서울에 원룸이 얼마인지 아시죠, 여러분? 투룸이면은 뭐 2, 3억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 초년생에게 그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금액적으로는 놀랄 만한 선택이 아닌데, 물론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모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선택이 당연하지 않은 선택처럼 보이는 거죠. 그럼 뭐 5, 6억 들어서 서울에 2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모두 다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제 연봉으로 그걸 살 수는 없겠죠. 당연히 대출 끼고 사야 되긴 하겠지만, 하여튼 원룸이라는 얘기를 그냥 하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재미도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골 기질 중 하나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틀을 많이 깨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저도 많이 따르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제 여자친구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신기하고요. 비슷한 친구들끼리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직 노 웨딩이라고 했지만 그럼 결혼식에 대한 날짜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언제 할 거냐라는 질문도 받거든요. 근데 혼인신고도 하면 손해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아직. 그래서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혼여행을 언제 갈 거냐만 정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몇 달이 남아 있는데 신혼여행을 가려고 하는 그런 예상 시점까지 몇 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짜 노웨딩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결말을 향해서 노웨딩이라는 어떤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날들이 남았기 때문에 이게 또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하게 되거나 특별한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고, 이 생각이 변할지 안 변할지도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궁금해요. 왜냐면 결혼식은 식 전까지 뭐
모른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식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어떤 저희가 같이 살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이 노웨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더 해보고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더 있다면은 영상으로 더 공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선택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노웨딩 결혼식을 안 한다고 안 하든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의 취향, 가치관 차이일 뿐이지 이게 뭐 더 좋다, 저게 더 좋다도 없죠. 그냥 너에게는 어떤 것이 더 맞냐, 나에겐 어떤 것이 더 맞냐라는 선택의 차이일 뿐이죠. 그것들 뭐 어느 것을 더 지지한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저 구호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봐주시면은 좋겠고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긴 하겠죠. 왜냐면은 두점크도 그렇게 퍼졌으니까. 예, 노예님도 결국에는 이제 퍼질 거예요. 언제 퍼지느냐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뿐이죠. 확산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닿지 않거나 설득이 안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지.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노웨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어, 노웨딩의 장점으로는 여러 가지 그런 준비 과정들을 생략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저같이 그런 것들에 큰 의의를 두지 않고 힘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후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뭐 다른 주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이 영상에 속편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무사히 결혼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는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